네, 경기도 성남시가 자체 재원으로 트램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남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은수미 성남시장을 모셔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성남 하면은 교통복지의 도시라고도 불릴 정도로 굉장히 예. 다양한 교통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판교 트램이나 SBRT 도입 등이 있는데 이 교통 관련 사업들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성남시청에 오시면 그 판교 트램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시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저희들이 3,550억 정도의 대규모 재원을 들여서 이렇게 판교 트램을 비롯해서 계도 교통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이라든가 모란 판교 연결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계도교통 중심으로 한 12개 정도의 교통 사업을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서울처럼 성남도 인구는 좀 주는데 이동은 인구 3배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교통체증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기후 환경까지를 고려한다면 사실은 이제 도로교통, 승용차 중심에서 계도교통, 대중교통 중심으로 이전이 좀 필요하고요. 그것 때문에 트램과 같은 경우는 좀 저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자. 아무래도 정부의 기준을 통과하고 이걸 실시하기에는 정부는 좀 이렇게 항공모함처럼 좀 무겁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미래 지향적인 어떤 계도교통은 이제 그렇게 진전을 시키고 나머지 철도라든가 다른 도로교통은 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가는 방식으로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어서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 계획에 대한 질문도 드려보고 예. 싶은데 일기 신도시 조성 당시에 지어진 아파트가 이제 30년이 다 돼가다 그렇죠.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후화된 이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성남시가 일기 신도시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그게 거죠? 예.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예.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지금까지는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의 방식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을 해왔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30년 이상 된 주택이다 보니까 특히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지상에다 차들이 있고 아이들이 위험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녹지 제공에 있어서도 좀 취약합니다. 그리고 옛날 디자인이기도 하고 노후화된 시설이어서 사실은 이거 이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는데 또 그것을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방식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굉장히 튼튼하고 그다음에 또 시멘트가 지금 탄소 배출이 굉장히 주범이기도 한데 이걸 또 일찍 이렇게 시멘트를 대규모 좀 들여가지고 하는 것도 현대 시대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시민들도 여러 번 협력을 해주시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별동을 짓고 그러니까 좀 옛날 신도시는 공간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별관을 짓고 동시에 지하 주차장을 파서 완전히 지상은 녹지화하는 방식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 성남시가 지금 리모델링 기금으로 약 545억 정도를 기금을 모았고 네. 앞으로 한 1,000억 정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정부에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제조업 시대는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싹 쓸어가지고 새롭게 건설하는 이런 방식이었다면 디지털 시대는 환경까지를 고려해서 이런 리모델링 같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원도 굉장히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리모델링이 수평 증축만 가능한데 이 수직 증축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혜택 받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아지세요. 왜냐하면 수평 증축은 공간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근데 수직 증축은 공간이 좀 부족한 아파트 단지여도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중앙 정부도 그리고 시민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통과 어떤 주거 환경에 대한 사업들을 함께 들어봤고요. 또 시장님께서 취임 직후부터 그 성남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이렇게 구상을 밝혀주셨는데 진행 상황은 잘 되고 있습니까?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제가 경기도 이제 시군수 협의회 모임이 한 31개 시군수 협의회 모임이면 제가 항상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성남은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되는 거의 유일한 도시. 그러니까 정말 기적처럼 너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모여주셔서 저희 성남은 세 개 업종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게임 문화 콘텐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AI 자율주행 세 번째가 지금 이번에 저희들도 아는 약 900개 정도의 기업이 모여 있는데 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기획 설계라는 팹리스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전국의 팹리스 업체의 약 80%가 또 성남에 모여 있어서 정말 이제 대조업 시대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첨단 도시 혹은 경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가능성을 공공이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서 좀 폭발적으로 그리고 비약적으로 도약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아시아 실리콘밸리 사업이고요. 그중에 지금 가장 몇 가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우선 e스포츠 경기장을 유치를 하고 e스포츠 경기장은 실내에서 e스포츠를 볼 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관람이 가능하니까 그 거리 자체가 완전히 어떤 문화 복합거리로 만드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꽤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그 바이오 업체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바이오 허브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좀 창업 생태계 중심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이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세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업하고 협력을 해서 그러니까 이 민간하고 공공이 아주 적극적으로 잘 협력을 해서 공공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민간은 거기서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기업인들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아시아 실리콘밸리로서의 성남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면 이제 8.15 광복절입니다. 성남에서는 2019년부터 이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다룬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100인을 100명의 작가가 1대1로 그러니까 웹툰으로 그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1차부는 이제 그러니까 33에 플러스 1로 해서 3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해 33인, 두 번째에 33인, 올해가 이제 33 플러스 1인데 마지막 일이 누구냐? 독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웹툰 방식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용 프로그램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이걸 AR, VR로 변형을 시켜서 저희들이 아예 지금은 뭐 이 다음 카카오나 이런 식으로 웹툰으로 연재를 했는데 저희는 골목길에 뿌려버릴 생각이에요.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AR, VR 형식으로 만들어서 골목길에 뿌려보고 저희들의 소망이 있다면 제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조선시대 분들이세요. 저희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만든 지 이미 100년이 넘은 상황인데도 아직도 광화문 광장에는 조선시대 인물들이 있죠. 민주공화국의 상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웹툰의 형식으로 이런 것들을 광화문 광장에서 아이들이, 가족들이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성남에서 콘텐츠는 준비를 하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시장님께서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도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아이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모든 사람이 평온한 도시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가 저는 아이들이
아픈데 기부금을 모아서 그 아이를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광고 같은 걸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파요. 우리 부끄러워요. 우리 선진국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기부금을 받지 않고 우리가 정부가 사회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0에서 18세 아이들은 이제 100만 원 이상의 병원비에 대해서는 시가 지급하는 방식의 사업을 시작을 하고 주로 발달 장애인이라든가 뇌병변이라든가 이렇게 장기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 한 34 친구들에게 이미 지급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아동 의료비 상한제고요. 두 번째가 제가 취임하자마자 첫 이 결제를 한 게 아동수당이었는데 성남시 아동수당이 약 600억 사업이에요. 1년간. 가장 특징적인 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화폐로 한다는 겁니다. 지역화폐 카드형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5만 6천 개 자영업, 성남시 내의 자영업에서 모든 결제가 가능하고 굉장히 학부모님들 반응이 좋으십니다. 네. 세 번째가 초등돌봄이라고 해서 다 함께 돌봄센터를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래서 돌봄과 아동수당과 그다음 아이들 건강 이 세 가지는 책임을 지겠다. 이건 저희들이 제 공약사항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시민들의 지원도 많이 이 협력도 있으셔서 차질 없이 또 이거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성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은수미 성남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